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헤미안 복스입니다. 일단 오늘은 미국장을 커버하기 직전에 일본 쪽을 조금 커버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돈이 도는 걸 보니 뭐 미국 개미들이나 미국 뭐 기관 쪽에서도 한국 시장에 더 접근하기 좋은 시대가 열려서 뭐 한국 뭐 주식들도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SK나 어 SK나 뭐 삼성은 말할 것도 없이 뭐 기타 기업들도 사실 트래킹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갖고 있겠죠. 저는 근데 일단 일본 회사들을 조금 말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커버하려고 하는 회사는 후지쿠라라는 기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기업은 사실 전선 광 케이블 제조 기업이라서 그냥 제조업에 가까운 기업 이미지가 강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상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죠. 후지쿠라가 주로 하는 사업 자체가 이제 광섬유 케이블, 광통신 부품, 데이터 센터용 고속 연결 솔루션이랑 이제 뭐 전력 케이블 등을 만드는 건데, 어 왜 이 회사가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엔비디아는 AI 두뇌 즉 GPU를 만드는 회사고, 후지쿠라는 뭐 AI 신경망, 그러니까 광통신 연결 그리고 연결망을 어 만드는 회사라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고 AI 데이터 센터에 가 늘어날수록 GPU끼리 연결해야 하는 데이터량은 포괄적으로 증가하는데, 그걸 처리하는 핵심이 광섬유와 초고속 광통식이겠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메타나 아마존이나 구글 그리고 오픈 AI 뭐 기타 다른 회사들도 AI 데이터 센터에 어 가설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속도를 많이 내고 있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명심해야 되는 점이, GPU가 많다고 해서 어 다 해결이, 그러니까 해결이라기보다 오퍼레이션이 되지 않죠. 실제로 GPU 사이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전달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광 케이블, 광 모듈 그리고 초고속 인터 커넥터겠죠. 그리고 후지쿠라는 사실 이 분야 핵심 업체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항상 이런 말이 있죠. 이제 금강이 터지면 이제 여러 대부분이 사람들은 금강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금을 캐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종류의 회사들은 사실 금강 앞에서 곡괭이나 삽을 파는 기업이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 후지쿠라만이 아니고요. 뭐 광섬유 쪽으로 보면 요즘 뭐 기업들이 많죠. 근데 저는 왜 일본 주식들을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유동성이 돌고 도면서 일본 시작으로 이제 이미 진작에도 돌았지만 생각보다 한동안 이제 저평가받던 기업들, 그리고 일본은 워낙 조금 매니악스럽고 그런 점들이 많은 제조업 그런 기술을 가진, 매니악스럽게 오랫동안 제조업 기술을 쌓아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회사들이 조금 이제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동영상을 이제 녹화하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후지쿠라를 AI 시대의 인프라 공급업체로 이미 진작에 보기 시작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뭐 25년 4 월부터 쭉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아마 이 사이클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 기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AI 붐이 계속되면 될수록 광통신 수요 증가는 늘어날 거고, 뭐 데이터 센터 증설 증가는 있을 거고, GPU의 연결 증가도 따라올 것이며, 제가 AI 경쟁, 특히 AI 데이터 건설,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품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좀 크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AI 데이터 센터 뭐 아니면 뭐 AI 시대에서 이 바틀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건 제가 저번에도 커버했던 전력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데이터 전송 속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냉각.
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섹터 안에,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삽과 곡괭이를 파는 기업들은 전력, 냉각, 그리고 광통신, 아니면 뭐 광섬유, 인터커넥트, 인터커넥터를 종사로 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제 재평가를 받으면서 '아, 얘들이 AI 인프라의 사업을 주축하고 있는 일원이다.'라고 어 인지가 더 시장이 된다면, 저는 아직까지도 리레이팅을 받을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AI 테마라는 거 자체 후지쿠라도 이제 뭐 테마를 타고 이제 뽕을 받고 올라가는 거고요. 어 저는 실질적으로 미국 AI 기업들은 물론 지금도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근데 이미 수혜를 많이 받고 너무 많이 오른 밸류에이션을 뽕을 받아서 튀겨 주면서 올라가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실질적으로 저는 일본 쪽 안에서 제조업이 강한 나라 안에서 일본 AI 소외주, 그리고 비미국 AI 인프라 기업, 특히 일본, 그리고 숨은 공급망, 그러니까 공급망 제가 말씀드린 전력, 냉각, 광통신 이쪽으로 조금은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도 뭐 있을 텐데 한국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기업들도 사실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의 투자 둔화가 실적으로 보여지고 경기 침체나 뭐 AI 투자 감소가 실질적으로 미디어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실적이 크게 흔들리겠죠. 그리고 사실 이 차트 자체만으로 봐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는데 음 기대감이 크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커져서 이 회사의 실적이 기대보다 약하면 변동성이 더 커질 거고, 아마 뭐 이렇게 매집했던 구간을 다시 테스팅하겠죠. 그리고 또 사실 이 회사는 뭐 경쟁사도 많죠. 뭐 스미토모 전공도 있고 코닝도 있고 프리즈미안도 있고 AI 광통주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 경쟁이 심해질 텐데, 근데 뭐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꼭 이 기업을 뭐 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형태의 기업들이 아직 일본에는 많이 남아 있다. 실질적으로 AI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있고, 광통신이 됐든 냉각이 됐든 제너레이터가 됐든 전력이 됐든 이런 AI 테마에 맞춰서 곡괭이와 삽을 파는 기업을 찾아보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장기적으로 사실 이 회사 성장 스토리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리스크는 사실 뭐 주가도 많이 오르고 이제 경기에 또 민감한 업종이고, 예를 들어서 AI 투자 둔화가 실적으로 또 눈에 비치기 시작한다면 이것도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뭐 경쟁사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이제 회사들이 이제 광통신 쪽으로 이제 뛰어들고 있으면서 이제 뭐 네, 그러고 있는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회사들은 AI 시대의 데이터 고속도로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차가 다닐 수 있게 도로를 까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쉽고요. 어쨌든 여러분 어떻게 상상을 해 보자면 어 예전에 마치 강남이 개발되기 전 논과 밭이 있었는데, 그 논과 밭을 없애면서 아파트 세우고, 아파트를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라고 치면 그 아파트들을 연결하기 위해 길이 필요하죠. 고속도로도 필요하고 그냥 도보도 필요하고. 그럼 도로를 까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AI 건설주라고 봐야겠네요. 어쨌든 이런 기업들을 좀 찾으면서 일본 내 회사들도 조금은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회사를 좀 담아 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조금은 무서운 점은 '일본 측이 금리 인상을 안 하고 버틴길 수가 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감적으로는 확실히 장이 어 저는 옛날 영상에는 장이 11월 월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장을 한 번씩은 내려주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사실 뭐 찍어 줄지 안 찍어 줄지는 모르겠지만, 예 조금 저는 그래도 아마 제가 옛날에 차트를 그려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이 채널에 정말 오래 있었는데 이 채널을 깨고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실 피보나치를 봐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봤던 거로는 이제 800 선까지 열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요 여러분. 사실 그러니까 화폐가 쓰레기가 되니까 주식으로 돈이 몰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좀 지금 이 비디오 자체는 이제 저평가된 주식을 사면서 결국 테마 자체는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먹고 나오자. 뭐 100 에서 150% 정도 먹고 나오자 이런 이야기인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점점 이제 거의 끝물에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포트폴리오 어드레싱하고 이제 어저스트 하는 건 이제 여러분의 몫이겠지만, 저는 조금씩 조심스럽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자니 바보 같고, 현금을 안 들고 있자니 아 현금을 안 들고 이제 주식에 몰빵하자니 조금 무섭고요. 저는 사실 지금부터 좀 금과 은의 포지션을 늘려갈 생각이고요. 사실 저도 말씀 안 드렸는데 이번에 돈 진짜 많이 까먹었어요. 그 뭐야, 그 저는 GODT 인덱스 옵션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해만 2억 5천을 까먹었습니다. 달러죠. 한국 돈으로 3억 3천인데 예전엔 벌기도 많이 벌고, 근데 이번에처럼 사실 많이 까먹은 거는 거의 근 한 5년 만에 처음인 것 같긴 합니다. 뭐 저를 도박장이다 뭐라고 평가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만큼 저한테는 이 장이 어려웠습니다. 그 코로나 겪으면서 말아올린 장을 겪어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이란과 미국 전쟁은 사실 우크라이나와 어 러시아 전쟁에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조금은 제가 안일했던 것 같고요. 뭐 어쨌든 돌고 돌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여러분은 이번 후지쿠라를 단순 전선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에 도로를 까는 회사라고 인식을 하시고 이런 비슷한 회사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내에서도 냉각기 사업이나 제너레이터 사업하는 기업들이 아직 있으니까, 그냥 이 뽕의 테마를 끝까지 먹고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보면서 좀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우주 쪽도 다시 한번 커버를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헤미안 복스였고요. 이 동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